항상 어렵게 나오는데 얘는 이 주제는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능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 됐지? 근데 나올 때마다 아무튼 애들이 뭔가 삐꾸가 났어. 됐죠? 그래서 소재 한 번만 볼게. 자, there is a problem from biology. 자, 우리가 생물학에서의 문제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앞에 있는 뭐 프로블럼 꾸며주겠죠.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되겠지. 자, 뭐라고 부르냐면 a paradox of enrichment래요. 풍요의 역설이에요. 하도 봐가지고 이 말을 하도 내가 봐서 그래서 얘는 그냥 거의 대명사처럼 외워뒀으면 좋겠어. 내가 생물학과가 아님에도 정말 많이 봤어요. Initiatively. 자, 초반에는 기본적으로는 one would think that a population of predator would tend to do better if the amount of food available to its prey were to increase.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 찾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꼭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잘 봐. 자, 누군가는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 하고 대절로 나온 거야. 그럼 그 대절 안에서 주어는 프레데터의 숫자예요. 프레데터의 숫자는 would tend to do better. 더 잘할 수가 있대. 됐지? 더 잘하는 경향이 있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증가한다는 소리겠죠, 아마도. 자, 이 만약에 쓰니까 또 접속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또 주어는 뭐냐면 food amount가 주어예요. 이거 단수야, 복수야? 나 외롭게 두지 마. 빨리. 나 어제 와이프가 출장 가가지고 너무 외로웠어. 나 더 이상 외롭게 두지 마. 빨리. 나중에 얘기하자. 기록을 남기고 있잖아. 나중에 얘기하자. 자, amount of food가 뭐냐고. 단수냐고 복수냐고. 빨리 질러. 단수? 복수? 모른다야. 모른다라고. 봐봐. 원래 원론적으로는 이 amount는 양이야. 양이라는 개념은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셀 수 없는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수 취급을 하지. 맞지? 원론적으로는 단수야. 됐어? 원론적으로는 단수인데 내가 수능 특강이랑 수능 지문에서 저걸 원론적으로 문법 문제 안 나와요. 어마운트 주어는 절대 안 나와. 근데 쟤네가 항상 쓰임이 나올 때 그냥 다른 지문에서 문법 문제가 아닌 다른 지문에서 쟤를 주어 단수 취급할 때도 있고 복수 취급할 때도 있었어. 됐어? 지 맘대로야. 됐니?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나오니까 얘기하겠지, 그치? 이게 주어인데 얘를 이 지문에서 복수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월 썼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이거 암기하셔야 돼. 내신이라서. 됐죠? 내신이라서 이런 지엽적인 걸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는 건데 자, 원래 원론적으로는 적읍시다. 원론적으로는 양을 나타내는 단어가 주어가 됐을 때는 알 수 없어요. 숫자를 갖다가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학이 아니야. 국어는, 영어는, 언어는.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수 취급이에요. 원론적으로는 이렇지만 우리 수능 지문에서는 amount라는 양을 갖다가 그냥 강조하고 싶을 때는 복수로 쓰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저 음식의 양이라고 했으니까 먹잇감의 양이겠지. 저 먹잇감의 양, 가능한 먹이의 양은 뭘 거냐면 아마도 to its prey, 그 먹잇감이 먹을 가능한 먹이의 양인 거야. 아무튼 그게 만약에 were to increase, 증가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네. 이 문제 이 지문이 이해가 가니? 다시 봐봐. 자, 프레데터가 먹는 건 뭐야? 뭐 예를 들어서 초식동물이겠지. 초식동물의 먹이야. 푸드겠죠. 그러면 봐봐. 초식동물의 푸드가 많아지면 초식동물이 많아질 거야. 프레이가 많아질 거야. 그럼 프레이가 증가하니까 뭐도 많아져요? 프레데터의 양도 증가할 거예요. 우리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렇잖아. 늑대가 많은 곳은 어디겠어? 당연하게. 사슴이 많은 곳. 사슴이 많은 곳은 어디겠어? 풀이 많은 곳.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간단한 숫자잖아요. 자, 그런데 이 예시가 아마도 안 맞을 거야. 왜? 풍요의 역설이니까. 됐죠? 23강의 1번이야. 지금 시작해서 빨리 하자. 자, 그래서 more food, 더 많은 음식은 for the prey. 그래서 이 먹잇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 prey는 초식동물이라고 쌤 그냥 의역할게. 초식동물들의 더 많은 먹이는 됐지. That more prey is available to the predator. 그 얘기가 결국 뭘 거냐면 더 많은 초식동물이 존재한다는 거야. 가능하다는 거야. 프레데터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the predator's population, 이 육식동물의 숫자는 should expand, 증가할 거라고. as well. 당연하게도. yet 그러나 in fact 사실은 다 갖다 붙였지? 맞지? 여기서 또 주제가 다시 나오겠죠. sometimes 때때로 the opposite happens. 이 반대가 일어난대. 전체 주제가 이거죠. 이게 근데 어디 나오냐면 파라독스란 단어에서 이미 나왔어요. 맞지? 저 문장을 기점으로 문장의 내용이 바뀌어. 다시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네요. 내가 이걸 얘기하려는 바가 있어. 우리 수능에서.
자, 이렇게 끊어서 그리고 주제문 맨 첫 번째가 주제문이었으니까 또 주제문 부분도 좀 끊읍시다. 이렇게 끊으면 결국 이 부분은 어떤 얘기냐면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편견이야. 맞지? 편견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반론 지문이에요. 내가 얼마 전에 이런 거 설명했었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그러나 실제로는 아니야. 라는 지문인데 지문 구성이 되게 독특해. 야, 역설이 있어. 너네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지? 야, 역설이야 그거.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주제가 두 번 나온 거야. 반론 부분을 먼저 내놨다는 게 좀 특이해요. 왜? 설명문이라 그래. Paradox of Enrichment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어야 돼. 그럼 봐봐. 이게 수능에서 간접연계로 연계가 되면 이런 거는 어차피 풍요의 역설이 그대로 나와야 돼. 너네한테 아마 너네가 체감하기에 이 지문이 가장 잘 이해가 될 거야. 왜? 바로 그냥 그대로 나올 거야. 대체 그대로 나오는데 어떻게 한다고? 문장 순서를 바꿔. 선생님 순서 어떻게 바꿔요? 첫 문장이 맨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주제니까. 됐죠? 다 한참 설명한 다음에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풍요의 역설이다. 저 단어가 빈칸 추론으로 나올 거야. 됐죠? 그런데 우리 내신에서는 지금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이 아마도 문장 삽입으로 출제가 되겠지. 선생님 왜요? 이걸 기점으로 내용이 바뀔 거잖아. 맞잖아. 요렇게 끊어서 아이고 힘들어. 요렇게 끊어서 요 밑에는 그 편견이 아닌 사실들의 예가 나올 거거든. 편견 예시가 나왔고 사실들의 예가 나왔으면 여기 어딘가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왔어야 되잖아. 해서 문장 삽입이 나올 건데 위치상 2번이나 3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요새 트렌드이기도 하지. 문장 삽입 문제를 5번이나 4번에 배치하지 않고 2번이나 1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아직까지는 나올 수도 있어. 1번이나 2번에 배치를 해서 좀 앞쪽에서 문제를 출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 자, an increase in the food available to rabbit. 그래서 봐봐. 자, 이 토끼들이 가능한 음식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n a given area 이 주어진 영역 안에서 그럼 어쨌든 이런 증가는 might lead 뭘 이끌 거냐면 to overabundance of rabbit. 이 토끼들이 과밀화될 거야. 대체 abudance는 많다인데 오보니까 개 많다야. and increase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증가할까 뭐를? the population of its predator 그 포식자들의 숫자도 증가시킬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늑대라던가 혹은 뭐 여우가 있겠죠. 자, 언제까지? until the population of 무슨 이 늑대 인구가 됐지? until은 여기서 접속사로 나왔어. 그래서 뒷문장 완전해야 돼. 그리고 until이 나와야 돼. 뭔 말인지 알아? 접속사가 나와야 된다고. 전치사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 뭐뭐까지니까, 뭐뭐 동안이니까. 얘랑 똑같은 의미를 가진 전치사 뭐야? 이 방에 숨을 쉬는 존재가 6명이나 돼. 알았지? 내가 뭐 질문할 때마다 이렇게 조용히 있지 마라. 알았지?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도 있고, for도 있지. 됐지? for나 during을 쓰게 되면 이 문장에서는 안 돼요. 됐죠? 뒷문장에 절이 왔으니까 상식이니까 그냥 안 쓸게요. 자, 어쨌든 이 늑대의 숫자는 becomes 어떻게 될 거냐면 unsustainably large. 자, 봐봐. 지속 가능하지 않게 너무 커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면 it's devastated. 결국 파괴될 거예요. 됐죠? 뭐 완전 이제 그 작살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잘 봐봐.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풍요의 역설이잖아. 풍요의 역설이 나오는 지문이 여기네. 맞나요? 예시에서? 그러면 요새 지문들이 예시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얘들아. 쌤이 필기만 밑에다 잠깐만 할게. 옛날에는 이런 거야. 예시들이 있고 예시들이 있어. 그래서 너가 이걸 가지고 일반화해서 한마디로 이제 추론이죠. 추론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 여기 나온 예시들 단어를 갖다가 담을 수 있는 가장 큰 개념이 뭐야? 해서 이걸 빈칸 추론을 냈거든. 요새는 이걸 먼저 내줘. 됐어? 소재가 어려워지니까 이 개념이 어려워서 이 개념 먼저 얘기해줘. 야, 이거 역설이다. 풍요의 역설이야. 그럼 역설적인 뭐가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예시가 오히려 빈칸이 나오는 경우가 최근의 출제 경향이야. 이해되지? 내 말이 뭔지. 옛날에는 추론이라는 과정 자체가 애들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애들이 문해력이 딸려. 한마디로. 됐죠? 그래서 답을 줘. 너네 추론 못하지? 답을 주고 야, 이거를 적용해봐. 그래서 이것도 사실 추론이야. 왜냐하면 일반적 사실에서 개별 사실에다가 적용을 하는 것도 우리는 추론이라고 하니까 문제 유형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이해는 안 되겠지? 선생님 그냥 다 똑같은 빈칸 아니에요. 아니야. 쌤이 한참 가르쳤을 때는 말이 맞는 거 모르겠다. 내가 배우고 이제 한참 내가 해서 막 가르칠 때 그때는 너 거의 뭐 이 강사법을 배웠을 때니까 그때는 사실상
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주제가 일반화되는 게 더 컸어. 그래서 단어를 선생님들이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야 선지의 답이 단어가 크면 답이야 이랬어. 지역적인 게 안 나오고 되게 큰 개념들 역설, 뭐 풍요 이런 거 나오면 답인 거야. 됐지? 그런데 반대로 요새는 그런 막 뭐 불안정하다 뭐 이런 단어들이 오히려 지역적인 단어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서 쌤 지난번에 보여줬었던 책에 지금 다 반영되어 있는 거야, 책에.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단어들 그럼 봐봐. 여기서 뭐가 문제겠어? 이게 문제지 뭐. 이게 결국 단어 문제로 출제되는 거예요. unsustainably. 이게 핵심인 거거든. 결국 지속하지가 않을 만큼 너무 커져서 어떻게 될 거야? 하게 되고 걔네가 괴멸될 거야. 됐지? So 그래서 더 많은 음식은요, more food for the rabbit. 이 토끼들에게 있어서 더 많은 음식은 can actually pose 뭘 야기시키냐면, 자 중요한 단어 나왔어. pose 얼마 전에 배웠지? 야기하다, 제시하다. 만들어내다 이런 뜻이었어요. 뭘 만들어낼 거냐면 뭘 함축하고 있냐면 a threat to the population of wolves. 늑대 인구의 위협을 함축하고 있는 거야. This is 자, 이 예시가 뭘 보여줄 거냐면 예시가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끊어주고. 선생님 왜요? ABC 순서 추론이잖아. 맞지? 이 예시라고 하려면 이 예시의 뒤에 나온 내용이 봐봐. 나 잘 봐. 이 예시라고 나온 거 있잖아. 쌤 필기하지 마. 쌤 표시만 해볼게. 자, 얘가 이 예시인지 물어볼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이건 ABC 순서 추론 문제로 나와도 돼. 예시가 2번 나왔으니까. 이해됐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예시는요, 뭘 보여주냐면 that our ordinary intuition,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직관, 자 직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되는데 잘 봐. 컴만 우리 볼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우리의 일반적인 직관이 결함이 있다는 걸 알려준대. 아, 되게 좋은 말이야. 내가 뭐라 했어? 편견 이거 반론 지문이라 그랬잖아. 그럼 뭐가 주제야? 이게 주제 아니야? 너네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게 틀렸어. 그걸 뭐라 그래? 역설이라고 하잖아.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데 아니래. 실제로는 아니래. 이거 역설이잖아. 그러니까 is flawed는 패러프레이징이 뭐로 된 거죠? 파라독스란 단어로 패러프레이징 된 거. 다시 is flawed란 단어는 파라독스란 단어로 패러프레이징이야. 됐어? 그런데 뭘 낼 수가 없다고? enrichment of paradox에서 파라독스만 빼가지고 시험 문제 내긴 되게 어려워. 왜? 그럼 너무 쉬워지니까 너네가 다 할 거니까. 그러니까 뭘 내야 돼? is flawed를 내야 돼요. 됐니? 얘가 단어 문제나 빈칸 문제로 출제되는 게 좋아. 당연하게도 주제유지 제목 추론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 됐지?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이 안 맞는 경우가 있다. 그걸 이제 우린 역설이라고 하고, 이 지문에서는 생물학에서의 풍요로움 다 좋은 거 아니야 이랬는데 막상 풍요로웠을 때 오히려 인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역설이다.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more is not always more. 그래서 얘 말이 뭐야? 다음 문제 되게 중요해. 뭐래? 더 많은 것은 항상 더 많은 걸 의미하진 않는데.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다시 한번 현관배지 많아 얘가. 그래서 얘는 현관배지 치고 얘는 뭘 낼 수 있냐면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잖아. 의미 추론을 낼 수 있어요. 내용 문제로 진짜 내기 좋거든 1번은.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수능 특강을 되게 오랫동안 선생님 거의 10년 넘게 보잖아. 수능 특강이라는 책만. 그러니까 봐봐. 그러면 수능 특강이라는 책만 보면은요, 사실 얘네가 하는 말이 계속 반복돼. 책의 80%는 반복이야. 20%가 좀 새로운 트렌드예요.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몇몇 너네한테 설명할 때 야 이런 거는 맨날 어렵게 나오거든.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자주 나왔다는 얘기고, 자주 나오면 나올수록 문장이 좋아요. 얘네도 출제할 때마다 발전해 나름. 됐니? 그래서 이게 나만 있지는 않을 거야. 아마 대부분 강사들이 있을 건데, 쌤 만들어 놓는 DB에 이거 어차피 내가 다 스캔을 떠놓거나 혹은 이걸 원본을 받으니까 PDF를 예를 들어서 내가 해시태그로 걸려 있어. 해시태그로 만약에 생물학 지문 하면은 얘 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물학 지문을 출제하고 싶을 때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생물학 지문 나왔던 것들을 다 보신 다음에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제되겠어. 이 문제가 1번 문제가 진짜 시험 문제 나올 게 되게 많다 얘들아. 잘 기억해놔야 돼. 별표 3개만 치자 이거. 3개도 아까워. 사실 5개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3개 이상 넘어가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3개나 4개나 별 구분 안 하잖아. 그잖아. 1개랑 2개랑 3개끼리는 큰 위계가 있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at least 적어도 in the case of predator and prey. 그러니까 근데 한정은 지어줘야 돼. 봐봐. 더 많은 게 늘 더 많은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적어도 어느 경우에서냐면 생물학에서 prey와 predator의 관계에서는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enrichment의 paradox라는 것은 주어 shows 뭘 보여주냐면 that our intuition 우리의 직관이 뭐에 대한 about abundance 특히나 뭐에 대한 직관인 거냐면 우리의 어떤 풍요라던가 둘 다 풍요라는 단어야 풍요에 대한 우리의 직관이 do not always conform 뭐랑 늘 순응하진 않냐면 the observable fact 관찰 가능한 사실과 맞지 않다니까 is flawed 결점이 있다 이 단어가 동일하다. 다시 자 그래서 늘 관찰 가능한 사실과 뭔가 순응하지 않는다 요 뒤에 있는 표현이 우리의 직관은 결함이 있다 이 얘기인 거고 그 얘기가 결국은 파라독스라는 단어로 패러프레이징이 됐 파라독스 어디가 밑에 있구나 파라독스라는 단어로 패러프레이징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의 답이 뭐니? 4번 잘했다. Does more food for prey mean better survival for predator? 자, 프레이에게 즉 초식 동물에게 있어서 더 많은 음식이라는 것이 늘 포식자에게 좋은 것이냐? 아닌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전체 정리하면은 이렇게 볼게요. 풍요의 역설인데 자, 나는 이렇게 쓸게요. 적어도 어디에서 이건 해당하는 거냐면 prey, 먹잇감과 predator 의 관계에서는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됐죠? 풍요의 역설이란 말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만 더 적어둘게요. 자, 풍요의 역설이라는 건 또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인간이 풍요에 대해 가지는 직관이 틀렸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암시가 뭘 보여주냐면 사실 얘는 어떤 질문으로도 발전할 수 있냐면 이제 수능에 대한 얘기야. 자, 봐봐. 인류가 지금까지 문화사를 보면요 모든 혁명은 풍요를 만들어냈어요. 무슨 말이냐면 농업혁명 이후에 농작물이 급격하게 더 많아졌기 때문에 더 풍요로워져야 돼.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더 많은 물건들을 찍어낼 수 있어. 대량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자원들이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 무슨 얘기냐면 풍요로워져야 돼. 그런데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죠. 이게 풍요의 역설이다. 이건 인류사에도 영향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모든 기술과 모든 발전을 더 많은 거를 하면 좋다고 생각해.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갔거든. 근데 그 방향으로 가면 갈 때마다 인간은 더더욱 노예가 되고 더더욱 문제가 생겨요. 됐지?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하고 연계가 될 수 있어서 이 소재 자체는 되게 중요해서 간접 연계로 수능에 나오면은 쌤 얘기한 지문으로 아마 출제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됐지?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문제 봅시다. 2번. 얘는 내가 그냥 써놓을게. 소재를. 이게 바닥이거든. 됐지? 이건 복합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소재에서는 기저 복합 돌이래. 암반? 이게 전체 주제예요. 이건 설명문 지문이라서 사실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내 일치불일치 문제 안 풀어주는데 원래는. 근데 지금 우리 내신이잖아. 그래서 풀게요. 봐봐. 일치불일치 문제는 늘 그렇지만 설명문 지문이야. 설명문 지문이라는 건 늘 문장이 좋아요. 당연하겠지. 내가 문법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문장을 제대로 똑바로 쓰지도 못하면서 누군가한테 설명하는 건 말이 안 돼. 주장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마운트의 예시처럼 어떤 거는 원래 단수로 써야 돼. 원칙 단수로 써야 돼. 이거 복수로 써서 야, 내 말은 이런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강조할 수 있어. 무슨 막 이거 약간 문학처럼 문법이 좀 파괴돼도 아, 내가 와닿는 게 있단 말이야. 설명문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법이 완벽해야 되겠지. 그래서 늘 문법 문제가 출제가 돼요. 됐죠? 일치불일치 문제는 그냥 내신이든 뭐든 상관없어. 문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그게 아니면 또 다른 일치불일치 문제야. 됐죠? 이게 약간 한계점이자 이게 어려운 점이다. 그래서 여기서 문법을 어려운 걸 발견하면 아마도 이게 나올 거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이런 게 서술형이 나오면 문제가 심각해요. 혹은 봐봐. 설명문은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설명문은 봐봐. 주장문은 나 이거 얘기할게. 이러한 논지야. 예시는 이래. 약간 흐름이 있거든. 설명문은 그런 게 없어. 맞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원영이란 사람을 묘사할 거야. 설명할 거야. 그럼 이제 내가 갑자기 얼굴 얘기하다가 원영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원영의 성격은
존나 좋아.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위계가 없다고. 위계가 없다 보니까 ABC로 내면 환장합니다. 됐죠? 그래서 얘가 어렵게 나온다면 ABC 순서 추론이랑 문법 문제 두 가지로 나오겠다라는 걸 이해하고 가야 돼. 됐지?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 확인해 봅시다. 자, our planet, 우리의 지구는요, is about 어느 정도 됐냐면 요 정도 나이를 먹었어요. 나도 이런 것들이 헷갈리니까 알아서 하세요. 46억일 걸 이게. 헷갈려요. 자, much of the Sahara. 그래서 사하라의 대다수는요, 당연하게도 much가 선생님 much 되게 많은 건데요. 자, 셀 수 없는 거에 붙이는 거예요. 셀 수 없는 거에 붙이는 거는 단수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원칙 그대로 단수 취급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맞춰준다고. 알겠지? 그래서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게 is. 근데 이거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너네가 아 그치 much of the Sahara 하면은 아 그치 단수지 이러는 거지. 막상 시험 문제로 이걸 is인지 a인지 물어보면은 너네는 아무 생각 없이 야 사하라의 대다수니까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복수 취급한다고. 알겠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사하라의 대다수는 is under rain이래. 이게 무슨 말이야? 얘가 뭐야? 이게 뭐야? 언더는 그냥 붙은 거잖아. 얘가 뭐냐고. 자, 봐봐. 라이랑 레이가 있어. 그리고 라이가 있어. 내가 지금 한 말을 이해하면 그나마 공부를 좀 한 거야. 알았지? 내가 한 말을 이해를 못하면 지금 큰일 났어. 알았어? 다시 라이랑 레이랑 라이가 있어. 정답을 얘기해줄게. 밑에 있는 라이는 거짓말하다야. 선생님 거짓말. 얘도 똑같은데요? 죽인다. 알겠지? 고3이 나한테 할 질문은 아니야. 됐지? 에휴, 봐라. 내가 너네한테 단어 찾는 거를 항상 보여줘요. 일부러. 왜 보여주냐면 너네가 단어를 찾을 때 앞으로도 뭘 봐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야. 대부분 레이 찾으라 그러냐면 이 쌍놈 새끼들이 뭐만 보냐면요, 노타다! 1번의 뜻만 보고 끝나요. 이건 단어를 찾는 게 아니다. 알겠지? 그냥 팝하고 찾아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래서 그냥 문장 전체 놓고 그냥 돌려 그냥. 알았지? 공부가 아니야. 단어를 찾는다는 건 들어가서, 됐죠? 보여? 내가 뭘 봐야 되는지 알겠어? 분사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까지, 단어 뜻이 몇 개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동사에서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거 뭐야?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 자타동사라고 되어 있지.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대부분의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를 다 가지고 있어. 문제는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얘를 대부분 바라보느냐야. 이해되니? 레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타동사로 바라봐요. 우리 문법책에서는 특히나 고3 수준의 문법책에서는 자타동사를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타동사였기 때문에 타동사로 봐요. 됐죠? 그러면 아까 위에 뭐라고? 레이는 레이, 레이드, 레이드네 적어요. 됐어? 에이, 그러지 마. 다시. 자, 레이는 레이드, 레이드고, 그리고 얘는 뭐뭐의 노타라는 타동사예요. 반드시 뒤에 목적어가 필요해요. 됐죠? 그럼 라이 볼까요? 이거 말고 뭐 유의어, 반의어도 다 봐야 돼. 자, 이 두 가지가 있어. 쌤 뭐라 그랬지? 하나는 거짓말하다고 했고 하나는 누워있다 이렇게 있다 그랬지. 그럼 누워있다를 볼게. 잘 봐봐. 내가 눕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항상 뭐야? 자동사지 뭐. 됐어? 그래서 이 두 개가 자타동사 구분 문제로 시험 문제에 나와. 근데 봐봐. 눕다나 놓다나 똑같잖아. 상태는. 다만 뭐가 달라? 내가 당했냐 했냐의 의미인 거야. 됐어? 그래서 이게 뭘로 시험 문제 나오냐면 라이랑 레이를 구분하는 건 옛날 문제야. 물론 나올 수 있어 너네 내시에서. 근데 원래 뭐로 나오냐면 뒷문장 완전 불완전 관계대명사를 판단하는 문제가 레이인지 라이인지로 구분해서 나와요. 이러면 이 동사를 이해를 못하면 애초에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내가 that 이후에 관계대명사 뭐 뒷문장이 완전하고 불완전한 거 알면 뭐하니? 라이랑 레이가 뭔지 모르는데. 됐어? 그래서 아까 뭐라고 되어 있었지? 다시 이런 걸 계속 보라는 거야. 그럼 봐봐. 과거형하고 과거분사형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뒤에 게 맞아요. 뒤에 게 레이랑 레인이야. 됐어? 그럼 봐봐. 이거의 과거형은 레이네. 그리고 이건 레인
뭐라고? 레이드? 아 레인이지. 뭐가 문제야? 얘랑 똑같아 형태가. 그리고 우리는 분사형을 많이 쓰는데 BPP로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가 달라. 됐지?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이건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사실 얘는 언제 나왔냐면 중학교 3학년 너네 교과서 때 나왔다. 우리 다 중졸이잖아. 알았지? 알아두셔야 돼. 그런데 내가 늘 얘기하지만 중학교 때 나온 문법이 고등학교 때 다시 나와요. 특히 3학년 이 수능에. 근데 그게 워낙 모르지 않아. 너네 다 아는데 워낙 옛날에 했기 때문에 까먹어서 어려운 거야. 이런 거 그냥 한 번만 체크해주면 돼. 이거 나왔을 때 반드시 외워. 내가 굳이 단어집까지 보여줬어. 왜? 대부분 이때쯤 이걸 모르니까. 다시 보세요. 그럼 언더레이는 여기서 뭐겠어? 야 너무 잘 나와있다. 이건 얘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라이야. 됐죠? 자 다시 봅시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라는요 is underlain, 어쨌든 놓여져 있대요. 어떻게? by rocks. 뭐 위에 올려져 있대. 돌 위에 올려져 있는 거야. 안반 위에. 근데 그건 뭐냐면은 date back to between 2.5 빌리언에서 500만 빌리언. 아무튼 엄청 오래전에 이 돌덩이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these rocks, 여기서 지문은 이제 these rock이 이 락이겠지. 이 돌들은 have been greatly altered by extreme heat. 굉장히 엄청나게 변형이 되었어. 어떻게? 어마어마한 열과 압력에 의해서. and have, 그리고 뭘 가지냐면요. 동사 두 개가 병렬 구조로 왔어요. long been, 오랫동안 알려졌어요. 뭐라고? by the very general term. basement complex, 뭐라고? 기저안반이라는 표현으로, 기저복합 혹은 기저안반이라는 표현으로 되게 오랫동안에 이것들이 알려져 있었대요. 그러면 basement complex rock이라는 거는 have undergone은 완전 다른 단어지. 겪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have pp가 나온 거라서 표현이 이런 거야. undergone이 된 거야. 뭘 겪어왔냐면 periodical interval. 자, 내가 항상 너네한테 시험 문제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 여기서 물론 이 설명문이니까 이 단어가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periodic 하면은 주기적인. 인터벌은 뭐야? 간격. 됐죠? 아니까 대답은 안 하겠지? 그치? 외로워도 혼자 해볼게. 외로워도 슬퍼도. 알겠지? 내가 이거 가끔 인강을 내가 너네한테 올리기 전에 인강을 다시 들어보거든? 근데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근데 진짜로 어떤 느낌이냐면 인강으로 듣잖아. 소리를 키워놓고 듣잖아. 아무 소리 안 들리거든, 너네 소리가. 그 어떤 느낌이냐면 나 혼자서 얘들아 나 외로워. 외로워도 슬퍼도 혼자 해볼게. 무서워. 정신병자 같아 가끔 들으면. 알았지? 조금 반응을 해줘.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주기적인 간격을 가져. 뭐 하는 간격을 가져? uplift and deformation. 봐봐. uplift는 상승이겠죠. 그리고 deformation은 뭐냐면 formation이 원래 형태 혹은 뭔가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되지? 대형? 맞지? 형태나 대형을 표현하는 말인데 deformation이니까 그게 깨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침식으로 봐도 상관없어요. 융기와 침식으로 볼게요, 쌤은. 됐죠?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침식이라고 안 보고 그냥 이거 변형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그냥 변형도 돼. 상관없어. 됐죠? 이거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내가 저보고 내 옛날 대학교 1학년 때 물리책을 펴봤는데 거기에 내가 어차피 원서로 다 공부하니까 대학 가면은 거기에 deformation이라는 단어를 어떨 때는 변형이라고 쓰고 어떨 때는 침식으로 해석해놨더라고 내가. 그래서 써놓은 건데 학교 선생님이 이걸 변형으로 하면 그냥 변형이 맞아. 원래 뜻은 변형이 맞아. 알겠지? 근데 이게 지구과학 지문이니까 올라갔으면 내려가잖아 뭐나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근데 그냥 깨지거나 변형되는 것도 맞아. 어쨌든 융기하거나 침식, 변형이 된다는 거지. 뭐에 따라서 followed by intervals of prolonged erosion. 뒤에 나와 있게 됐어. erosion이 원래 제대로 된 침식이란 단어야. 그래서 prolonged는 뭐야? 잘했어. 그 원래는 연장된이야. 잘했어. long이니까. 그래서 장기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잘했어. 장기간의. 됐지? 자, 그래서 봐봐. 이로우션 입장에서는 연장이 되어진 거니까 어떤 현상에 의해서 연장이 되어진 거니까 이걸 PP로 본 거예요. 됐죠? 원래 동사예요. 다시. 자, 일정한 간격으로 일어나는 장기간의 침식들이 있고 이것 때문에 결국 뒤따라서 융기되거나 변형되어지는
주기를 또 가진대.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왔다 갔다 계속 한다는 거야. 그래서 they are overlain. 그래서 그것들은 어떻게 될 거냐면 결국 봐봐. overlay이 아직 뭔 뜻인지 몰라. by more or less undeformed sedimentary rocks that were laid down by water, wind and ice. 이 문장 해석이 되게 중요하니까 지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해보세요. rocks니까 동사가 were이고, 됐지? sedimentary rocks라는 표현이 있는데 sedimentary rocks라는 표현이 뒤에 있어, 밑에 있어. 상부 퇴적층. 이런 단어 나도 몰라요. 전문 용어라서. 자, 봐봐. 내가 아까 레이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노타라고 해석을 했지. 레이를. 그러면 여기서 오버레이는 아마도 뭘 거냐면은 덮이다예요. 왜냐면 이거 수동태니까 덮인 거겠지. 덮이다. 자, 여기서 데이가 누구냐면 앞에 나왔었던 이 돌들이야. 베이스먼트 컴플렉스 락이야. 이게 데이야. 그럼 얘네는 뭐에 의해서 덮이게 되냐면 by more or less, 더 됐거나 덜 변형된, 됐지? 변형이 더 되거나 덜 된 퇴적암이에요. 이게 합쳐서 퇴적암에 의해 가지고 덮이게 될 건데, 이 퇴적암은 that were laid down by water, wind and ice, 물과 얼음과 바람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쌓여졌어요. 됐죠? 레이니까. 레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조심하셔야 돼, 이 문장. 자, 그래서 this sedimentary cover, 그러면 이러한 퇴적층은요 is up to는 뭐뭐까지니까 해석할 필요가 없고 10k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쌓여 있는 거고, and occupies, 동사 두 개가 지금 병렬 구조로 왔어.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나 같으면 occupy를 문법으로 낼 거예요. 왜? 동사가 필요한 문장인데 이거 occupying으로 내거나 occupied로 이유 없이 낼 거야. 됐지? 얘네가 occupy, 점유하는 거야. 점유 당하는 게 아니라 점유해. 뭐를? well over half of the present Sahara, 현재 사하라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됐죠?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자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결과적으로 basement complex rock이라는 거를 are only visible at the surface of the Sahara. 우리가 어디서만 볼 수 있냐면 사하라의 표면에서만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면적이냐면 전체 면적의 15%의 면적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가 힘든 친구들이고, the contact between basement complex and sediment cover, 그리고 뭐가 접촉하는 부분들, 이런 basement complex나 그리고 퇴적층이 이렇게 접촉하는 부분, 접촉이 주어야 between부터 어쩌고는 없애버려야 돼. 접촉은 is often 종종 very sharp, 굉장히 날카롭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표현이 잘 돼, 예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지. is sometimes, 때때로는 evident, 이게 똑같은 표현이야. 굉장히 명백하대요. As a line of springs, some still active, some long dry. 자, 언제냐면 특히나 봄의 어떤 일부에, 이렇게 해석해도 돼, 스프링을? 이거 봄이야? 그건 뭐야? 그럼 뭐야? 스프링은 봄이 아니면 뭐야? 내가 왜 이걸 봄인지 물어봤어. S가 붙어 있잖아. 봄들이면 이상하지 않아? 맞지?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매년 봄마다로 볼 수 있어. 우리는 근데 매년이라고 표현하겠지. 그럼 each year로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as a line of spring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거야. 지금 우리는 뭘 다루고 있어? 현재? 사막의 이 퇴적층이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봐봐. 아까 지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물과 바람과 얼음이 이러한 것들을 드러나게 만들거나 드러나지 않게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물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요소일 거 아니야? 스프링은 원래 무슨 뜻이 있냐면 샘물이라는 뜻이 있죠. 중학교 때 나와요. 교과서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오아시스잖아. 샘물들의 일련에 의해서 명백하게 보인다는 거야. Some still active. 그래서 몇몇은 심지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 some long dry, 몇몇은 오래전에 말랐어요. 샘물이니까 샘물 자국이 있을 거거든. 그 자국이 있는 부분에 이게 마주친 부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여전히 오아시스가 생기고 샘물이 있는 부분에 이 두 개가 같이 보이는 어떤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답이 뭐야? 풀어볼까? 이거 맞는 것 같고, 숫자로 봤으니까 극심한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형됐고 주기적인 융기와 변형을 거쳤고요.
거의 변형되지 않는 퇴적감에서 볼 수 있다고 지문에 나와 있었어. 거의 변형이 안 됐거나 혹은 더 변형됐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 됐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라서 이건 상관없어. 5번은 표면 전체가 15%만 볼 수 있다 그랬지. 그리고 심지어는 물이 있는 곳에서 많이 더 볼 수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5번. 잘했어.